조선일보가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 당선을 목적으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각각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지요. 하지만 절반 정도의 의원 이름만 공개돼 나머지 의원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게 궁금했는데, 오늘 문화일보가 의원회관 돈봉투 수수자로 지목된 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김남국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배로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김진아 씨의 일종의 폭로가 있었는데요. 제2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과연 김은경과 누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일까요? 잠시 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에 보내드리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현재 민주당과 관련한 악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난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이른바 돈봉투 의혹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윤 의원이 구속된 데다가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의원 명단까지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지난 주말 조선일보는 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의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총 19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10명이었는데요.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후보 지지 국민 국회의원 모임에서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박영순, 백혜련, 이성만, 임종성, 전용기, 허종식, 황운하 의원 등 10명이 구속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거론된 해당 의원들은 입장문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혹을 반박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화일보가 오늘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의 실명을 또 공개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에 따르면 돈봉투가 건네진 건 두 차례로 보여집니다. 장소와 시간도 각기 달랐는데요. 총 19명 중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나머지 9명은 다음날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건네받은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외통위 위원장실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9명의 의원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일보가 주말에 그 실명을 공개했고, 의원회관 돈봉투 수수 자료는 김회재, 김승남, 김윤덕, 이용빈, 김남국 의원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19명 중 15명의 실명이 공개가 된 것인데요. 그렇다면 윤관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원들의 실명은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된 것일까요? 국회의원 19명의 이름과 수수 정황은 윤관석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찰이 수수자 부분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을 했고, 검찰이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부실 수사, 이런 것을 언급하기 위해 윤관석이 내가 돈을 줬다고 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밝혀라. 그 돈을 받은 사람이 대체 누구냐? 검찰도 돈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윤관석이 대들자, 검찰이 그래? 알았어. 친절하게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해 줄게 하면서 앞서 보도해드린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인데요. 결국 결과적으로 윤관석의 자충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검찰이 이들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던 근거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국회 출입 기록, 그리고 돈봉투 조달 역할을 맡았던 강내구, 여기에 더해 송영길의 보좌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진술 등이 그 근거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핵심 키맨인 윤관석을 구속하는 데 성공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당초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 수사에
난항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송영길이 검찰에 셀프 출석해 나를 먼저 잡아가라 라는 언론 플레이성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었는데, 정치인 한두 명이 연루된 사건도 아니었고 현역 의원 다수가 연관돼 있다는 어떤 사안의 중대성이라는 점에서 수사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수사 범위도 상당히 넓은 편에 속했습니다. 또 현금을 추적해야 결론이 나는 사건인데 뇌물의 특성상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려움도 물론 있었을 테고요. 따라서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회상해 보면 송영길을 먼저 소환한다던가 하는 굳이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윤관석의 구속, 즉 신병 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는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요. 다른 사건에 비해 뭔가 다른 온도차가 느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명단 논란을 검찰의 언론 플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더 이상 온정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다며 엄정하게 신속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규명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했고, 박강원 원내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확실한 것은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처럼 내로남불과 제 식구 감싸기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인데요. 이게 아마 민주당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실명이 공개된 의원들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19명씩이나 되지요. 여기에 아직 송영길도 소환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소환은 시간이 다소 걸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난감해지는 건 검찰이 아니라 민주당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민주당 편이 아니라 검찰 편이라는 것인데요. 내년 4월 총선이 있지요. 지난주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계획을 공표하면서 총선을 대비한 인적 쇄신에 착수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년 총선 공천을 위한 첫 발걸음이 내뎌진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20명가량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게 되면 당연히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을 테고 얘네들을 그대로 끌고 가자니 향후 사법 처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여론의 부담을 떠안아야 합니다. 또 20명에 달하는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되면서 그 지역구에서 내년 총선을 노리는 다른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겠지요. 따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즉 검찰의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민주당으로서는 윤관석이란 폭탄을 하나 더 얻게 됐습니다. 여기에 송영길이 또 어떤 돌출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구속 상태인 윤관석이 이정근 전 사무총장이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이 자신을 버렸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기대 이상의 것들을 풀어버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송영길 전 대표 또한 이런 감정들로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돌출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노인 폄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발언을 사과하는 과정에서 남편 사배로 시부모를 18년간 모셨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주장이 나와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요. 자신을 김 위원장 신우이라고 밝힌 김진아 씨는 지난 5일 블로그를 통해 김 위원장이 며칠 전 노인 폄하 논란을 일으키고
남편 사별로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드렸다. 그래서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고 말한 내용을 보고 이는 도저히 도를 넘는 행위이고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 마땅하기에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열거했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를 포함해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18년 동안 김은경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았다. 돌아가시면서도 쉬 눈을 감지 못했다며 명절은커녕 자신의 남편 제사에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남편 사별로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다는 그런 새빨간 거짓으로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김은경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김진아 씨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2020년 첫 수필집인 킴스 패밀리 인 아메리카를 출간했고 미주 동부 한국일보 오피니언에 김진아의 살며 살아가며의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20년째 살고 있고 남편은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의사인 큰딸과 법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작은딸 그리고 중학생인 아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진아 씨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폭로글은 100% 사실이고 김 위원장이 반박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면서 일종의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제2의 김은경 위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대신 김 위원장의 아들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자, 오히려 고모, 즉 김진아 씨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라면서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적으면서 대할아버지가 쓴 편지 등을 공개했습니다. 자, 앞으로 이 이슈는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양측 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법적 싸움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어쨌든 노인비하 발언 논란 후에 곧바로 김은경의 가족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른바 김은경 리스크가 최정점에 달한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가족사 논란을 두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김은경과 누가 유유상종이라는 말이냐? 바로 이재명과 김은경이 서로 유유상종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 신우의 주장을 인용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런 부류에게 거대 야당의 혁신을 맡긴 사람도 같은 부류로 보인다며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은경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이재명이었지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두 사람을 같은 부류라고 한 것은 이재명 또한 가족 논란이 불거진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선 때 굉장한 논란거리로 대두되기도 했었는데 이른바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은경 위원장의 가족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재명을 둘러싼 형수 욕설과 친형 강제 입원 그리고 조카살인 변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심지어 김은경 논란의 최대 피해자는 이재명이 될 것이다. 이재명에게 곧바로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꺼내들었지만 저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시다시피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요. 이런 의미에서 과연 이재명과 김은경은 정치인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에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